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양승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입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 오용입니다. 물질을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물질 오용이고요. 물질 남용은 물질을 쾌락의 추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물질 남용입니다. 다음은 물질 의존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이 물질 의존이고요. 물질 의존에는 신체적 그리고 또 심리적인 의존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심리적인 의존 상태를 습관성이다. 그리고 신체적인 의존 상태를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중독입니다. 중독은 의존 상태를 넘어서 해로운 결과가 있는 줄 알면서도 더 이상 물질을 사용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중독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질 금단입니다. 금단이라는 것은 물질을 사용하다가 중지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다음은 또 내성입니다. 내성이란 원래의 그런 약의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내성입니다. 다음은 플래시백입니다. 플래시백이란 환각제를 사용했을 때 느끼는 그러한 환시를 환각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독됐을 때 느꼈던 그런 강한 환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물질 관련 장애의 원인 또는 정신역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제일 첫 번째로 생물학적인 요인,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이 생물학적인 요인에 포함이 되죠. 다음은 심리학적 요인입니다. 심리학적 요인에는 우울, 불안, 그리고 또 인격적인 특성으로 반사회적, 또 자기애적, 그리고 회피적, 의존적인 그런 성격의 요소가 심리학적인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문화적인 요소 중에서 국가에 따라 또 다르죠. 또 민족성, 그리고 종교,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문화적인 그러한 원인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물질의 종류입니다. 물질의 종류는 크게 9가지. 그 9가지 외에 알코올을 합쳐서 총 10가지를 우리가 이제 물질 관련 장애에 포함하는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암페타민입니다. 암페타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로뽕이 암페타민의 일종입니다. 암페타민을 소량 사용하는 경우 다행감을 가져오지만 다량을 사용돼서 중독되는 경우는 편집성 정신증을 가져오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다음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대뇌 혈관을 수축시키는 중추신경 자극제로 각성 효과가 있지만 다량을 사용하거나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불안, 또 불면,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사용하면 발작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다음은 대마입니다. 대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리화나가 이 대마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성은 없지만 심리적인 의존이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1970년대 이러한 마리화나가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대마는 마약이 아니지만 마약류 관리법에 함께 넣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카인입니다. 코카인은 서양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질 중독 중에 하나고요. 이 코카인은 국소 마취제로 사용을 하다가 중독성이 강해서 더 이상은 마취제로 사용을 하지 않지만 도덕적인 퇴폐가 심하고 중독성이 강해서 단 한 번 사용을 해도 심리적인 의존이 생기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다음은 환각제입니다. 이 환각제는 환각을 유발하고 현실감을 잃게 합니다. 특히 시각, 청각, 그런 미각, 이러한 그 감각에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다음은 흡입제입니다. 흡입제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흡입제는 접착제, 또 아세톤, 페인트, 또 에테르, 이러한 화학 물질들을 의미하죠. 주로 코나 입으로 흡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흡입제는 중독이 되면 호전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오심, 구토, 안구진탕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흡입제를 하는 경우 저산소증이 와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인 죽음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구토물을 흡입함으로써 이런 죽음이 가장 그런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수 있죠. 그 다음은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의 대표적인 것은 담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코틴은 소량을 하는 경우 주의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과량인 경우는 오히려 주의력,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우울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코틴은 니코틴 패치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금연 학교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편유입니다. 이 아편에 속하는 것은 헤로인, 몰핀, 또 코데인, 또 메사돈, 오피움 등이 있습니다. 이 아편유의 금단 증상은 48에서 72시간 사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아편유의 치료는 메사돈이라는 아편 대체제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수면 항불안제입니다. 이 진정수면 항불안제는 중추신경 억제제로서 대표적인 것은 바비추레이트 제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바비추레이트 제제들은 도덕적인 태폐는 적으나 신체적인 중독성이 강해서 단 한 번 사용을 해도 금단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물질입니다. 10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소량의 그런 어떤 알코올을 취했을 때는 이완과 또 수면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량을 또 내지는 중독이 됐을 경우는 오히려 불면증 그 외에 우리가 중추신경 억제제가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증상들 호전적이고 공격적이고 안구진탄, 판단력 손상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코올이나 알코올에 남용되거나 의존됐을 때는 알코올 사용에 문제를 많이 가져오고 또 사회적이거나 책임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를 많이 가져오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부정, 투사, 합리화의 방어기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알코올로 인한 원익 신드롬입니다. 원익 신드롬은 독일어로 베르니케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익 신드롬은 알코올 중독자의 만성 영양 결핍으로 나타나는 지아민과 영양 결핍이 원인이 돼서 기억상실, 작화증이 주 증상입니다. 또 이런 알코올 중독자들의 어떤 일반적인 또 증상 중에 콜사코프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콜사코프 증후군은 원익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지아민과 나이아신의 결여로 말초 신경의 퇴행성 변화를 갖고 오고 특히 진행성 기억 상실과 또 작화증, 진압력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그 외에 알코올로 인해서는 알코올 환각성, 알코올 치매, 기타 또 알코올성 기억 상실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질 관련 장애에 관련된 치료 및 전반적인 간호는 우선 가장 먼저 지지적이고 안전한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개인과 가족 또 집단의 어떤 심리적인 중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지행동 치료 또 어떤 이런 금단 증상에 따른 신체적인 요구에 대한 내과 치료 또 약물 치료 또 혐오요법 다음은 또 메사돈 대체요법 또 정신건강 교육 그 외에 지역사회 자원을 소개하고 자조집단 특히 자조집단을 통해서 이러한 물질 관련 장애 이런 대상자들이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가족상담, 계몽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재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비물질에 중독된 경우로 대표적인
도박 중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 중독은 물질 중독이 아닌 행위 중독입니다. 그래서 물질 중독이 아닌데도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많고 이러한 일을 중단하려고 하는데도 통제력을 상실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행위 중독,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도박 중독의 발병 및 경과는 어린 시절의 어떤 가족력이라든지 또 충동적이거나 물질 남용 또 인격 장애와도 관련이 있는 그러한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도박과 도박 중독이 되면 도박이 그 인간의 어떤 삶을 지배하고 또 어떤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많이 손실하게 되는 것이 도박 중독입니다. 그럼 이런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째, 도박으로 인해서 정신건강이 많이 피폐해지고 또 도박은 금전적인 그런 손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회경제적 또 법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 외에도 또 가족 문제, 또 결혼 생활에도 문제, 또 이런 도박으로 인해서 가족 내 공동 의존, 그리고 또 대물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박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심한 경우 약물 치료, 또 두 번째는 인지 치료와 동기 강화 상담, 세 번째는 단도박 모임이나 또 12단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지 요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질 관련 및 중독에 관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물질로는 9가지, 그 외에 한 가지 또 알코올, 그 다음에 행위 중독으로 도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잘 들었죠?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